자, 안녕하세요. 자, 금융정보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세롬입니다. 자, 뭐 또 금요일이고요. 자, 뭐 엊그저께 6월달이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일주일이 다 갔습니다. 시간은 참 빠르네요. 자, 보시는 것처럼 밤사이 미국 증시는 다우도 나스닥도 힘들었던 모습이고요. 뭐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야기가 나온 테이퍼링 계속 밑자락을 깔고 있죠. 그런 부분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. 유럽 증시도 뭐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니고요. 강보합 정도. 자, 중국 증시만 살짝 강보합이고, 자, 드디어 이 정신 나간 일본 것들 증시가 다시 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. 자, 유가는 다시 69달러 69센트 65센트 70달러가 눈앞이네요. 자, 물가 관리 들어가나요? 자, 뭐 다시 뭐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고 주가가 조정받는 그런 모습, 유럽이나 미국 시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반응할지 시나리오는 두 가지예요. 같이 조정받는다. 아니면은 살짝 조정받는 것처럼 하다가 우리나라는 딥커플링으로 꾸준하게 우상향한다. 이런 두 가지 시나리오인데 어떻게 진행될지는 제가 조금 더 지켜봐야지 알 수 있고요. 계속 상반기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에 이 기저효과가 사라진 수출이 어떤 동향을 보일지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. 자, 우리 증시는 오늘 이렇게 많이 좀 떨어지는 모습에서 조금 회복하는 모습으로 마무리. 코스피는 7포인트 정도 3240 지켰고요. 자, 코스닥은 990포인트는 다시 내줬지만 987포인트 0.26% 정도 하락 마무리되었습니다.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왔지만 뭐 아무래도 첫 번째는 미국의 테이퍼링이 가셔야 되는 거 아니냐. 제가 이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죠. 계속 밑자락을 깔면서 시기를 저울질할 거라고. 자, 과연 올해 할지 내년에 할지 이게 관건인데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나 고용 동향 뭐 전망치가 계속 괜찮게 나와준다면 올해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은 내년 초에 진행될 거고요. 계속 이런 이야기는 계속 나올 거예요.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유럽 증시나 미국 증시는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 그리고 막상 발표되면은 한 10% 정도 10% 가까이 조정폭이 나올 수 있죠. 거기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반응할지인데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단정적으로 같이 동반 하락 조정이다. 살짝 하락하는 듯 하다가 뭐 견조할지 아니면 우상향을 계속 그릴지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여러 가지로 변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글에서 테이퍼링을 한번 쳐볼까요? 자, 테이퍼링을 치니까 폭이 점점 가늘어짐을 의미하는 테이퍼링은 양적 완화 정책의 축소를 의미한다라고 써 있죠. 자,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은 양적 완화, 돈을 푸는 그런 재정 정책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죠. 뭐 외환시장, 뭐 금융시장, 여러 개 실물시장, 출구 전략을 시행하면서 뭐 달러 공급도 축소하고 금리도 살짝 만지고 여러 가지 경기 회복 분위기 때문에 출구 전략을 쓰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물론 연착륙하기 위해서 잘 관리해주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.
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와 있죠. 미 연준이 살짝 언급한 부분으로 대해서 한 발짝 더 스탠스가 테이퍼링 쪽으로 가까워졌다. 이렇게 시장에서 판단하는 부분이고요. 뭐 그 첫 번째로 회사채 매각이 시작됐다.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. 뭐 테이퍼링이 왜 미 증시를 흔드냐고요? 돈줄이 조이니까요. 어차피 증시라는 거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증시도 마찬가지고 누군가의 돈질로 움직이는 거잖아요. 돈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은 아무래도 가격은 오르는 것보다 떨어지겠죠. 활발하게 매매가 이루어지고 가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시장에 자금이 풍부해야 되고 그 풍부한 자금들이 어느 정도의 가격 상승 효과를 일으켜주는, 어떻게 보면 착시 효과라고도 할 수도 있는 거죠. 거품까지는 아니고.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렇게 걷어내진다는 얘기는 말씀드렸다시피 10% 가까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. 뭐 여러 가지 보시면 여러 가지 테이퍼링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, 보시는 것처럼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실업률은 떨어지고, 일자리가 생기면은 그만큼 굳이 정부가 나서서 돈을 쓸 필요가 없이 이 소비자들이 그 소득을 여러 가지 경제 기업들한테 이익이나 뭐 매출로 만들어 줄 거고요. 다시 그 돈으로 경제가 돌아가고 선순환되어지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겠죠. 보시는 것처럼 나름대로 다 이런 뭐 8월, 9월 이야기도 나오는 기사가 있고요. 테이퍼링 관련해서 전망하는 기사들, 왜 테이퍼링을 하고 있는지 언급하는 기사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, 자, 과연 테이퍼링이 언제쯤 시작할 거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판단해 보시고요. 먼저 우리나라가 더 먼저 움직이지는 않을 거고요. 금리 인상이든 여러 가지 정책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눈치 보기, 뭐 이게 뭐 나쁜 거라고 보진 않고요. 미국의 스탠스를 확인하고 나서 우리나라가 움직일 거고, 뭐 한국은행 총재가 그 올해 뭐 4% 경제 성장률 이야기하면서 빠름은 올해 연말이라도 금리를 한번 건드릴 수 있다라고 언급한 것처럼, 그 조건이 되려면은 먼저 미국이 금리를 건드려야 되는 거죠. 테이퍼링이 됐든 여러 가지 정책 전환이 미국에서 먼저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한국은행이 움직일 거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. 뭐 여러 가지로 뭐 반도체나 바이오,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도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. 반도체도 크게 어제와 같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. 이렇게 한 주를 마무리했고, 또 이제 주말 동안에 여러 가지 뭐 테이퍼링이 맞다 아니다, 시기가 언제쯤 될 것이다, 빨라진다 느려진다, 올해다 내년이다, 여러 가지 전망적인 내용과 이슈들이 또 나올 거고, 말씀드렸던 뭐 여러 가지 PMI 지수나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나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, 이게 바로 계속 꾸준하게 이어질지 이것조차도 일시적이기 때문에, 인플레가 일시적이었던 것처럼 자, 어떤 스탠스가 결정될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고 봐야죠. 앞서 언급드렸던 기사에도 보는 것처럼 빠르면 8, 9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.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9월 시장이 아니라 6월 시장 잘 대응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고, 그 다음에 이제 상반기를 잘 마무리하시고 나셔서 테이퍼링에 대해서 걱정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마지막으로 언급해 드리면서, 저는 여기까지 금융정보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세롬이었고요. 유튜브 검색창에 청세롬 검색 진행시켜